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내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제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 바로 금리. 하지만 정작 우리 대부분은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힘들어지겠구나. 금리가 내리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이 정도로만 이해하죠. 그런데 금리의 변화는 단순히 대출이자나 예금 금리를 넘어 우리의 소비, 기업의 투자, 부동산 가격, 주식시장, 환율, 심지어 일자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금리란 무엇인가? 금리란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또는 예금에 돈을 맡길 때 받는 이자, 이게 바로 금리죠. 돈이 넘쳐나면 그 가격인 금리는 낮아지고 돈이 귀해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즉, 금리는 시장의 돈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죠. 금리가 오를 때 생기는 일,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모두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대출을 많이 낀 사람들이에요. 대출이자 부담 폭증.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연간이자 부담이 약 6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결국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어듭니다. 외식, 여행, 쇼핑 등 지출이 줄면 자연스레 내수 경기도 식어갑니다. 기업도 움찔, 투자 위축 금리 인상은 기업에도 부담이에요. 대부분의 기업은 운영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커지죠. 이익이 줄고 신규 투자는 미뤄집니다. 결국 고용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쓰고 기업은 덜 벌고 이 악순환이 경기 둔화를 불러옵니다. 주식시장은 왜 흔들릴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반갑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이자 비용 증가, 순이익 감소, 주가 하락 둘째, 투자 매력에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금 금리가 5%라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퍼지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역시 냉각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대출을 끼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금 여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가 식을 때는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내릴 때 생기는 일, 이제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행이 이제 경기가 너무 식었다고 판단하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대출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출을 많이 낀 사람일수록 이 효과를 크게 느끼죠.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다시 지갑을 엽니다. 외식, 쇼핑, 여행 산업이 살아나죠. 이게 바로 소비심리 회복 효과입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대출로 공장을 늘리고 인력을 뽑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고용이 늘고 소득이 오르고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띠죠. 이게 바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의 전형적인 공식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훈풍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자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마치 주식시장 날씨 예보처럼 주목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 회복,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가 줄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면 버블 거품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형성된 가격이죠. 결국 금리가 다시 오를 때 그 거품은 터지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리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와도 밀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이 높은 수익을 찾아 들어오죠.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며 환율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즉, 금리는 물가 안정의 핵심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조절할까? 한국은행의 목표는 경제의 안정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시키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 불을 붙이죠. 이걸 흔히 통화정책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너무 빨리 내리면 자산 버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제 심리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금리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봅시다. 금리가 오른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나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세요. 금리가 내린다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 기술주, 리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하세요. 금리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맥락입니다. 급격한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만 점진적 인상은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금리 감각, 마지막으로 금리를 뉴스 속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그건 곧 우리 삶의 천입니다. 전세 대출이자에 한숨을 쉬는 사람, 예금 금리 올라서 기뻐하는 부모님, 대출 부담에 소비를 줄이는 가정, 기업의 투자 결정을 뒤흔드는 한 줄, 뉴스 이 모든 게 금리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 감각을 조금 더 키워드렸길 바랍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온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